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차량안전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권성진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제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어떠한 효과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역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협력주행이라 그러면 자율주행 플러스 차하고 도로 또는 이제 차하고 차 간의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서비스라든가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담당한 기고문의 주제는 자율주행 데이터 기록 장치라고 불리우는 DSSAD 시스템에 관한 이제 기술 분야를 기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DSSAD 장치는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상용화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저장해야 될 데이터,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교통사고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이제 분석 시스템에 대한 기술로 이런 완전 자율주행차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떠한 데이터가 안전에 직결되고 어떠한 데이터가 사고에 직결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고한 내용은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사고 기록 장치하고 사고 영상 기록 장치 그리고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록 장치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이제 사고 기록 장치의 일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발전이 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사고 전후 상황도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 중의 상황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해야 되는 면이 또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율주행 제어권을 운전자한테 넘기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록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이 이제 자율주행 기록 장치는 표준보다는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레귤레이션 R157번 그 다음에 R160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이 사고 기록 장치 또 이제 자율주행 기록 장치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시스템 이상에 모두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완전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기록 장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자율주행 차량 이전에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시옥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DR이라는 장치에서 필수 데이터 15종, 선택 데이터 30종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사고의 분석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로 간다고 하면 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 대비해서 많은 센서와 많은 제어 시스템 그리고 많은 통신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장치, 저장 장치로는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율주행차에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보다 많은 인프라 정보와의 연계 분석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도 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오작동 여부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DSSAD라고 불리는 데이터 기록 장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교통사고 조사 분석 목적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추출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관제센터라든가 여러 유관기관들이 공동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고 분석이나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EDR이라는 장치의 데이터는 일반 우리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자동차에서 EDR이라는 장치는 앞서 반복되지만 필수적인 15개의 데이터, 선택적인 30개의 데이터가 에어백이 터지는 충돌 전후의 데이터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 상황 전후에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속도라든가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 정도만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자동차가 점점 뭐 ADAS 시스템과 같이 좀 더 능동 안전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센서와 수많은 이제 ECU들이 부가적으로 장착이 되면서 자율주행차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충돌 전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출발해서부터 목적지에 종료할 때까지 상시적인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을 해야지만 자율주행차의 상태 정보,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시스템에 의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 개입에 따른 상황인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EDR에서 ADS, EDR, 그 다음에 DSS-AD로 데이터의 종과 데이터의 저장 기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DS, EDR은 사실 굉장히 자료가 별로 없고요. 별로 양산이 됐다라는 사례도 없고. ADS, EDR이라는 물건 자체가 원래 정의가 안 돼 있을걸요? 예. 예, 어떤 표준도 없고 DSS-AD를 하면서 그 기존의 EDR에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ADS, EDR이었고 바로 DSS-AD로 넘어와서 중간에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교통사고 분석의 목적으로 DSS-AD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기록 장치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기록 장치는 아직 정확히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팀들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알아서 정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UNEC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표준화가 될 것이고 그러한 표준화된 데이터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그의 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향후의 사고 분석 관점에서는 차량 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차가 VTX 통신으로 주고받는 이제 도로 인프라의 정보, 그 다음에 그러한 인프라의 정보를 뭐 웨이브나 LTE나 5G와 같은 통신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 통신 속도의 저하 여부 이런 식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차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통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신호등 정보와 같은 도로 인프라의 문제인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DSS-AD 장치가 중요성이 사고 분석에서 이렇게 다양한 차량 정보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권성진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이제 이 DSS-AD라는 자율주행 기록 장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아마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전자 또는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차량 제조사, 그리고 세 번째가 도로 관리자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누가 돈을 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제 자율주행 기록 장치가 유용하게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디에서 고장이 났거나 어떤 로직이 잘못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해서 결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준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법규제 쪽으로 가는 거하고 표준 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조금 분리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로 불리는 이제 자율주행차의 DSS-AD 장치는 UNEC에서 논의되는 방향과 같이 필수적인 데이터 항목과 저장 주기,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용량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자율주행 제조사 그리고 연구팀들이 필수적인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이외의 표준이라든가 뭐 규제라든가 이러한 방향 이외에도 자율주행차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각자 연구 분석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를 사고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차량 내에서 별도의 조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의 무결성 입증을 보여주는 것이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외에서 DSS AD의 데이터가 무결하다는 연구를 입증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계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확대 연구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율주행 기록 장치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의 정의가 이제 R157번, UN 레귤레이션 157번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157번의 제목이 DSSAD가 아니고요. ALKS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그 규제에 있는데 그 중에 섹션 하나가 DSSAD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그 몇 페이지 안 되고요. 그 규제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이제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저장을 하시오. 가감속을 저장을 하고 이제 브레이크 밟은 걸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권이 넘어간 거 이런 걸 저장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주기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이제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제 정밀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몇 분 분량을 저장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규제라는 게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표준에서 사실은 이제 그 사고 기록 장치의 표준들을 보시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G짜리 가속도계를 사용을 하고 저장을 하는 데이터는 이제 1초에 몇 헤르츠로 저장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있어야 요걸 따라서 제조사들이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이제 크게 자율주행 기록 장치라는 것을 만들 때는 레퍼런스가 돼서 앞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그 관련해서는 사고 기록 장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기존의 사고 기록 장치랑 운행 기록 장치를 차에다 달아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 기록 장치와 운행 기록 장치는 그 표준이 있고요. 또는 이제 표준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DSSAD라고 하는 그 레귤레이션이 유엔에서 개발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중심이 돼가지고 표준협회하고 자동차공학회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표준협회가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 국가표준 작업반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개의 작업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서 그 DSSAD에 대한 표준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멤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DSSAD는 사실은 사고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 경찰청 쪽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는 또 이제 국토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쪽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건 이제 산업부라든가 이제 또 기업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 표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DSSAD 표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표준을 만드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서 이제 유시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DSSAD 관련한 표준 활동이 국내에서도 막 시작돼서 다양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단지 저는 첨언을 하자면 DSSAD뿐만 아니라 DSSAD의 데이터 추출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에 대한 표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자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R&D 과제에서는 이러한 DSSAD의 추출과 분석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과제를 하나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는 이게 도로교통공단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1번, 1-2번 과제를 맡고 계시고 저희가 1-3번 과제를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서는 그 교통안전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라는 게 이제 교통안전에 대한 게 있고 도로 시설물 쪽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교통안전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스탑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차라든가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통신으로 날려서 차들한테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차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제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서 저희는 이제 차량 쪽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권성진 센터장님 쪽에서 또 이제 중요한 서포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지금 유 박사님 소개하신 과제에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개발되는 능수동 교통안전물이라든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제 도로상에서 구현을 해보고 도로상에서 실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뭐 별도의 산업부 펀딩으로 조성하고 있는 5G 기반 자율주행 실증 플랫폼이라는 사업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국내에서 최장거리 75km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고 이 사이트 내에서 앞서 유 박사님께서 개발하시고 계시는 다양한 기술들을 공동으로 실증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DSS-AD 과제를 저희가 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일단 국내에 뭐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들이 다양한 부처 예산으로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SS-AD와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들이 앞서 유 박사님 뭐 발언에서 좀 언급되어 바와 같이 산업부 지원 과제에서 일부가 있고 또 국토부 지원 과제에서 일부 내용이 있고 경찰청 지원 과제에서 일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세 개 부처의 연구진들이 좀 협력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디바이스 자체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항목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연구진들의 방향과 또 의견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개 부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제조사의 입장도 저는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동으로 토의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DSS-AD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율주행차의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 누군가가 처음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조사에 그걸 기대하기는 힘드니까 일단 저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율주행차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오픈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제 관계되는 제조사와 관계되는 연구분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준 연계 과제를 해온 지는 꽤 오래됐고요. 뭐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 갈수록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 주제인 DSS-AD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데이터에 대한 정의, 저장 이런 부분들은 UNEC의 방향성과 맞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자율주행차의 데이터만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융합 제품이 될 테니까 지금 이제 도로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통신 방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ODD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계속 이제 확대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장해야 될 데이터와 항목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궁극적으로는 레벨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차종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의 데이터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앞으로 해야 될 표준은 사실은 이런 테스트를 하면 또는 이런 기능을 갖추면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다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TC22 쪽에서 이제 ISO TR4804라든가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런 기능을 갖추고 이렇게 테스트를 요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표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상세하게 한다 또는 이제 ODD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파킹인지 아니면 뭐 직선구간 자율주행인지 요거에 따라서 상세하게 시험하는 규격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아마 이쪽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당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